자, 이종북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일요일날 영상이 들어갑니다. 지금 4시 20분인데 썰식으로 좋은 얘기를 한 30분 이상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은 집중력이 엄청나게 좋을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해줄 거예요. 다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종북은 원래 전문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가끔 내가 주식 방송 하는 사람들 이렇게 옆에 연관으로 뜨고 할 때 이제 찾아가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주식을 내가 좀 가끔가다 이렇게 옆에 뜨는 걸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도 이번 주는 정책적인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뉴스로 다 도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영상을 주는 건데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결론을 내려 하지 마라. 다만 이런 것도 있었다. 혹은 이런 시장도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내가 영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구체적인 대응법,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와라.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이종복은 해주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이종복은 내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상을 줬듯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계산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산을 하고 하는 거고, 원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여기 보면은 2020년 최고의 섹터 대응 전략은 해갖고 여기 지난주에 줬던 이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체외 진단 키트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 다음에 IT 섹터들,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지수 밴드 얘기해 준 거. 원래 이거 갖고 원래 자랑을 해야 돼, 원래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다 보면은 지난주에 급등했던 종목들 여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 있는 것들이야. 하나부터 열까지를 분석 다 해줬지. 여기 보면 ED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어제 상한가 친 주식 있지 않습니까? 시젠하고만 이제 이런 거 같은 거 분석해주면서 내가 얘기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PCL, 바디텍메드, 시젠 해갖고 이게 지난주에 체외 진단 키트 해줬던 거고, 그 두 번째 섹터에 IT 소부장하고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죠? 그 다음에 화이브지들 이런 거 분석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박스권 전략 얘기해줬던 거고,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걸 갖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이 사람들 다 봤잖아, 이거. 그죠? 이건 빼고, 그죠? 이건 빼고 지금 주식시장의 이 주식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굵은 시황과 옛날 얘기를 좀 썰식으로 해줄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스닥 시황하고 뭐 그런 시황은 시간 되면 중간중간에 끼워 넣든지, 안 그러면은 회원가입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서 넘어갈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본론 들어가주면,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세 종목,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그죠?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 쪽, 그죠? 그 다음에 사이버 결제, 그죠? 그 다음에 시젠, 이런 종목들이 요 땡땡으로 인해서, 그죠? 요 땡땡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주도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쪽 섹터 자체를. 이러한 시장과 상당히 유사했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가장 짧은 쪽으로 가면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로 갈 때, 그죠? 전기전자 5인방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LG 이노텍, 거기에 LG전자 하나 추가, 전기전자 5인방, 얘네들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급등했을 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 2016에서 2017년 11월 달까지 한번 놓을까요? 이게 또 저기 하면 안 되니까 2017년 11월 달까지 갑시다. 2018년 2월 달 상투 치기 전까지, 아니 상투 친 모습까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그죠? 삼성전자가 저렇게 날아갔고 하이닉스가 지금 보면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여기 2016년도부터를 보란 얘기입니다. 전기전자 5인방,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이노텍, 이들이 유독 2016년 말에서 2017년도까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구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식시장은 그 어떤 결정적인 위치마다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혹은 주도 섹터가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사람들 알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그 업종의 대표주성 종목들 갖고 얘기하는 거야. 강력하게 올라갔던 전기전자 5인방인데 이걸 한 1, 20년 전으로 갈 겁니다. 예전에 금융위기 때, 여러분 금융위기 때, 그때가 이제 바야흐로 금융위기라고 하면은 2009년이죠. 2008년에서 2009년대 여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 것을 지금은 요 땡땡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걸로 이야기를 하면 상황이 어느 정도 유사해지죠. 요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여기는 되게 짧고 굵게 급락을 한 거야. 여기는. 근데 저 당시는 길게 급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 길게 급락을 했을 때는 한 6, 7년 정도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장으로 간 상태에서 폭락장이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융위기도 되게 길게 폭락을 했었던 겁니다. 이 당시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항상 폭락을 하고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반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폭락을 하고 시장이 올라갈 때 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지? 여기 지금 보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이제 이렇게 반등이 이어질 때 V자형 급반등이 나온 걸로 보면 여기하고 얼추 비슷하죠, 여러분. 기간은 다르나, 그죠? 올라간 기간은 달라. 그치만은 급락하고 급반등이 나오는, 급락하고 급반등이 나오는 이런 이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이치가 지금 비슷하죠? 이치가. 기간은 달라도. 그래서 이 급반등, 급락이 나오고 급반등을 할 때 주도주가 어디냐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는 아마 최근에 동학개미들은 그 용어를 잘 모를 텐데 자문사 7공주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문사 7공주가 어떤 거였었냐면 저 당시에 미래에셋증권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때입니다. 중국 시장이 경기 화랑을 바탕으로 1000에서 7000까지 급등을 했고 2007년도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아작이 났다가 다시 반등을 할 때 자문사에서 유독 7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그쪽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문사 7공주라고 해가지고 자문사 7공주하고 차화정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는데, 말 그대로 차화정이라는 것은 자동차, 화학, 정유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차화정하고 섞이지 않는 7개 주식,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LG화학은 섞여갖고 사람들이 잘 안 쳐주지만 어쨌든 LG화학이라는 주식이 그때 그 당시에 자문사 7공주의 넘버1 주식, 가장 수익률이 컸던 것은 기아자동차.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기아자동차가 자동차에 들어가가지고 7공주에서 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2011년도까지 보지 말고 2009년도까지만 봐면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주식이 급락을 했다가 2009년도서부터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죠. 이 수익률을 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저 당시에도 보면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반등이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LG화학도 보면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고, 최근에 그 이름이 바뀐 회사예요. 자, 삼성전기도 저 당시에 2009년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삼성테크인이라고 한화 에어로스라는 주식이 저 당시에는 자문사 70주에 들어갔던 주식이요. 여기 보면 2009년도에 2만원짜리가 12만원까지 올라갔죠. 여기 보면 엄청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도 저 당시에 보면은 여기 2만원으로 찍혀 있는 게 2010년도 11년도로 가면서 20만원까지 거의 10배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자문사 70주 이제 느낌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저 당시 주식시장은, 자 이제 다 시장으로, 저 당시 주식시장은 보다시피 박스권이었어. 박스권. 처음에는 장이 이렇게 급락을 한 상태에서, 그죠? 장이 급락을 하고 급반등이 나오고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은 박스권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N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쟤네들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다고. 수직으로.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을 어디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극과 극의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은 급락했다가 리바운드가 나온,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각으로 봤을 때는 여기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이동평균선의 각을 얘기하는 거야. 이 60일선을 잘 봐야 됩니다. 이종복이가 이동평균선의 각을 얘기할 때는 60일선을 잘 봐야 돼요. 자, 여기도 보면 60일선이 밑에서 쳐올리고 있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60일선이 밑에서 쳐올리고 있는데,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여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이 급반등을 얘기를 할 때, 여기라고 보기에는 하락한 폭에 비해서 올라간 게 작고, 그죠?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위치로 따질 때는 여기와 유사하다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급락을 했다가 이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보면 급락을 했다가 이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이 폭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는 여기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박스권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고, 그죠? 일종의 어떤 밴드를 두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최상.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여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주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죠? 어떤 주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장이 앞으로 펼쳐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한 3가지 정도의 팁을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죠? 이종복이가 지금 이 영상에서 주는 어떤 얘기의 핵심 요점은 좀 알겠죠? 지수의 위치를 어디로 보느냐. 만약에 지수의 위치를 여기로 본다면 그 뒤에 엄청난 폭락장이 왔고, 그죠? 그 다음에 지수의 위치를 여기로 본다면 그 뒤에 엄청난 급등장이 왔는데, 이 당시에서는 이미 주식시장이 260에서 110까지 빠진 상태에서 150, 160 쪽에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빠진 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고점에서 빠진 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으로 놓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시장으로 놓느냐, 여기에 시장으로 놓느냐, 이 두 가지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결정은, 당연히 이종복은 결정을 내려줄 수 있지. 내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혹은 야간 방송에도 들어오면 이종복의 의견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튜브에서는 내가 여기다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대신 눈치는 주지.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위치도 어쨌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해외 시장 얘기는 안 한 거야. 지금 우리 시장의 위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의 목적은 생각해 볼 만한 이슈를 던져주는 게 목적이요. 결론을 내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런 위치에서 수익률은 극과 극의 수익률이었다.
그죠? 지금 차화정이라는 얘기 나왔고 자문사 칠공주라는 얘기 나왔고 지금은 언택트겠죠. 자문사 칠공주 5와 차화정 물음표 지금은 언택트? 이런 제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20년 대세 분석과 주도주의 특징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제목을 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 두 가지 얘기는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설을 쓴 거죠, 지금. 이렇게 가설을 썼을 때 이제 하나하나 내가 풀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차화정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내가 지금하고 유사한 얘기를 배워야 산다. 이 토마토 사람들은 내가 진짜 호강에 요강 탄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해주지. 만약에 여기서 다시 지난주 걸로 넘어가면 내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주식시장 박스권 전략 줬다라고 도배해서 알려줬죠. 위로는 290에서 294짜리 거기, 그 다음에 아래로는 275에서 270짜리 박스권 놨죠, 여러분. 그죠? 근데 문제는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시장은 나스닥 시장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설명이 되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어이가 없는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말에 분명히 요땡땡 확진자 1일 최다 갱신했고 사망자도 1일 최다를 갱신했거든요. 내가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재팬도 사상 최대치를 넘어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인지 어딘지 저기 아프리카 쪽 여러분, 그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얘기만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나스닥은 보란듯이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저거까지 넘어가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적어도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간단하게 야간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 이것까지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종복이의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야간장 필살기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해주죠, 사람들한테. 지난주 금요일 주식시장은 야간장은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스닥이 급락을 할 때 우리나라는 저점을 깨지 않고 우리나라는 강보합에 있었습니다. 이 나스닥이 고점에서 200 가까이가 150 가까이가 빠질 때 100 가까이가 급락을 할 때 우리나라는 안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미 알 수 있었단 얘기지. 야, 이 미국 시장 오늘 또 올라가려나 보구나. 나스닥이 고점에서 1750 부근에서 1600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저점을 깼죠, 여러분. 저점을 깼는데 우리나라는 저점을 안 깨고 있었고 공포지수는 이미 하락 추세로다가 움직이고 있었고 이미, 그지? 근데 골 때리는 것은 보다시피 독일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보면 보이죠? 이게 야간장 필살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종복이의 방송을 들으면 안 당합니다. 자, 결론. 나스닥 시장은 상식이 지금 안 통하고 있는데 변곡점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조만간에 고점을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와, 진짜 오지게 강합니다. 아까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스닥은 이제 11,000 스탁 우겨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1700, 그 다음에 1600, 그 다음에 1500. 이제 100 단위로 지지가 이제 펼쳐져 있고요. 나스닥이 이 1500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는 이제 11,000 스탁인데 분명히 저항권인데 이렇게 저항을 타고 올라가는, 여기도 저항권인데 계속 저항을 타고 올라갔었죠,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복이의 야간 방송을 작년 연말에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분명히 저항권인데 여기 계속 저항을 타고 올라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저항권인데 저항을 계속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럼 깨질 때 어떻게 깨지느냐? 삼각형 패턴이 일그러지면서 깨지는 거거든. 삼각형 패턴이. 이게 패턴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돼, 영업비밀이라. 그래서 어쨌든 요런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섹터 점검해줬던 거는 진짜 엄청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면 이거 여기 섹터 점검해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으로 환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국내 시장 기술적 분석한 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변곡점 시황은 이제 내가 주말에 마무리 줬으니까 이거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다시 이쪽으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아이템과 이슈를 던지는 거니까. 자, 내가 이토마토에서 배워야 산다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성공 투자 필수 요건 하면은 시장 판단 매매 기법 투자 스타일을 조화시키는 거거든, 여러분. 그 다음에 시장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시장 판단의 기준 정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여기서 한마디 하면은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 매매 기법 있죠. 108가지가 넘는 이 매매 기법을 가지고 영상을 뜨면 10,00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공 투자 필수 요건은 물음표. 이 영상 보면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시장 판단 매매 기법 투자 스타일의 조화. 그럼 시장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죠? 시장 판단의 어떤 추세 목표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매매 기법이 뭐고 여기 보면 나오죠. 시장 판단은 그러면 뭐냐? 추세 목표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추세 목표치 특성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장을 정확히 판단한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괄호 첫 번째 샵2 추세. 추세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박스권으로 구분한다. 상승 추세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하락 추세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박스권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자, 지금 장은 상승 추세 중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는 어떻게 하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 목표치 구하는 방법. 파동, 추세 파동의 목표치가 있고 마디 비율상의 목표치가 있고 이평선의 목표치가 있고 N자형의 목표치가 있다. 등등등등. 자, 시장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 가장 퀄리티가 높은 펀더멘탈과 관련이 있는 하이 퀄리티의 제목은 무엇일까? 특성 파악. 자, 그럼 특성 파악이 뭐냐? 수급, 주체별 동향, 주도주의 어떤 유무, 환율, 그죠? 그 다음에 경제지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성 파악의 요소다라고 이야기한다. 등등등등. 진짜 질이죠? 유튜브 사람들. 이런 영상을 주면 아마 유튜브 구독자 오지게 많아지고 바글바글 사람들 모일 거야 아마. 근데 얘기했지. 나는 뭐 먹고 사냐? 나는 이런 실력 발휘를 하면서 한 달에 회비 얼마를 받고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죠?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인데 이런 영상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게 툭툭 던져주죠. 여기 유튜브 사람들. 좋아요, 구독자. 진짜 내가 창피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그래도 이렇게 툭툭 던져주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회원가입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도 주는 겁니다. 그럼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있는 애들 가끔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운 좋은 줄 알아라 이거지. 다른 좋아요와 그죠? 구독 누르는 사람들로 붙어먹고 사는 거지. 걔네들은 평생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시장 판단의 기준. 호재, 악재 반영 여부. 확인됐죠? 지금은 악재가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악재가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호재가 곱하기 10배로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다. 여기 유튜브 구독자분들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가 SK 바이오랜드 진짜 이토마토 사람들한테 얼마나 오지게 좋게 추천하는 주식인지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SK 바이오랜드 있잖아. SK 바이오랜드 예전에는 그 SK 바이오랜드가 아니고 그냥 바이오랜드라고 해가지고서 거의 10배 정도 먹여줬던 주식이고, 여기 지금 셀바이오텍 보이죠? 이 셀바이오텍이 이때 당시 왜 움직임이 좋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신종플루 뒤에 그죠? 신종플루 뒤에 그 바이오 전성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왜 그 저기 그 뭐야 신종플루 터졌을 때 김치 유산균 만드는 회사거든. 독보적인 회사였거든 이 종목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있다. 2009년 이후 차별화 때 칠공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70주가 얼마나 위대했었던 거냐면 2009년에서 2010년도로 갈 때 주식시장은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갔거든. 이렇게 주식시장은 이렇게 바닥에서 첫 번째로 급반등이 나오고 거의 6개월 이상을 박스권에서 움직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그 주식들은 폭등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서 차화정이 생긴 거죠. 이 차화정이 왜 저때 저 당시에 기똥차게 날아갔는지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경기가 딱 끊겼잖아. 2011년도 유럽 금융위기 터지면서, 유럽 신용위기 터지면서 이제 박스권으로 장이 회귀를 하면서 업종의 대표주들은 다 전멸했던 겁니다. 저 당시도. 그리고 이제 2016년도부터 전기전자 5인방부터 다시 출발한 거고, 이 2012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가 여기가 이제 전기차, 여러분, 전기차, 그 다음에 제약주 전성시대가 왔던 거지. 저 당시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던 이 10배 이상 급등주, 여기 보면 나오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써줬었는데, 저때 저 당시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글의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마지막. 뭐라 돼 있어요? 주식은 꿈과 희망 vs 좌절과 절망. 그 뭐라 돼 있습니까? 기준과 원칙의 중요성. 이 화장품의 이제 전성시대 내가 얘기해줬죠,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주식이 2014년도부터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고, 에이블 CNC는 미샤 가지고 2012년도에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는데, 이들이 상투를 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라고 주는 거지. 현대중공업도 보면 상투를 쌍봉으로 크게 쳤죠.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쌍봉으로 죽었고, LG화학만이 쌍봉이 안 나왔었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거의 쌍봉을 주고 죽거든. 쌍봉. 그 다음에 큰 기간을 두고 변동성이 되게 세게 나오고, 이 10배 이상 올라간 주식들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제목을 이걸로 쓸까? 서브프라임 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2009년 이후 주식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때 자문사 70주, 그 다음에 차화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신성장주로 돌아가기 직전에 화장품주, 그 다음에 제약주, 그죠? 그 다음에 전기전자 5인방, 그죠? 그리고 지금은 언택트. 그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택트.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문사 70주는 말 그대로 투자 자문사에서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을 때에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왜 자문사 70주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알겠죠? 그때는 기관, 투자 자문사들이 시장의 주체였었어요. 자문사 70주는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차, 화, 정유. 차화정은 주식시장의 주도주.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수급을 되게 중시 여기는데,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보면은 2009년 10년으로 가면서부터 보세요, 여러분. 2009년 10년으로 가면서부터 드디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죠. 이게 외국인 매수세, 여러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화정이 급등한 거야, 저 당시에.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고 있죠. 지금은 개인들 위주의 장세란 말이야. 그게 저 때하고 다른 점이지. 다시 말하면 저 때는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 상태에서, 그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 상태에서 자문사와 외국인 위주로 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세장으로 곧바로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매수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 중심이기 때문에 엄청난 매수세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을 급등시키기에는 쉽지 않다 정도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다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매수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분 그죠? 이 대기 매수 자금이 워낙 커요. 여러분 보면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46조입니다. 엄청나죠? 예탁금은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해요. 여러분 대신 신용잔고도 12조까지 올라온 거는 좀 부담 가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죠? 그리고 저 때하고 지금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저 때 저 당시에는 해외 시장도 급락을 했다가 올라간 거죠. 여러분 그죠? 해외 시장도 폭락을 했다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해외 시장이 상투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점이고. 아시겠어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만한 얘기들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자문사 7공주하고 시장 판단을 할 때 10배 이상 올라간 주식과 뭐 어떤 그죠? 그런 거 한번 보여줬어요. 기준과 원칙의 중요성. 여기 보면 주식은 꿈과 희망, 좌절과 절망. 다시 말하면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종복의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주도주를 잘 탔으면 어느 정도 꿈과 희망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또 벌 수 있고서부터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 해준 거고, 반대로 좌절과 절망.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어느 시점부터 장이 조종을 받게 되면 분명히 절망을 할 것이고 좌절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증상은 전조 증상은 쌍봉,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의 뭐 어떤 급락 뭐 등등 그런 거 정도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얘기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결국은 기준과 원칙의 중요성인데 이 기준과 원칙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종복이가 20년간 투자자들한테 한 얘기가 이겁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성공은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었을 때 이루어진다. 준비된 자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3단 논법에 입각한 어록입니다. 자, 다시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목표의식은 있어요. 주식으로 돈 벌겠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돈 벌 거야? 야매로? 뺑기로? 아니면 전문가 방송 듣고? 아니면 유튜브 꾼들 얘기 듣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얘기해줬지만 초이스는 육아하는 거야. 누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목표의식은 분명히 여러분들이나 나나 비슷해. 뭐 주식으로 돈 버는 거. 근데 문제는 어떻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고, 성공은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얻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빗나가지 이제 슬슬. 3단 논법을 얘기하고 역으로다가 풀어 들어가면 하나도 맞는 게 없을 거라는 얘기야. 자, 준비된 자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일정합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다 대부분 그지. 근데 나는 진짜 오직의 기준이 일정하죠. 아시겠어요? 아마 나만큼 기준이 일정한 사람 많지 않을걸? 예. 던져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자,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책. 이게 뭐냐? 시장 판단의 기준에서 내가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말인데 지금도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할게요. 종합과 IT 자동차 2차전지의 흐름과 조선해운 기계 대표 흐름을 비교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 SDI, 현대차는 저 당시도 보면 추세 타고 기똥차게 가죠. 지금 네이버, 카카오톡, NC소프트, 시젠, 그죠?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걔네들이 그지?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선주, 해운주, 기계주 보면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시장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추세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확인됐습니까? 그대로 나오잖아.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던 현대중공업은 그 뒤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비리비리하게 움직였던 주식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완전히 극과 극으로 움직이잖아. 봐봐. 2009년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 SDI, 현대차 같은 주식을 산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겼지만 조선주나 기계주를 산 사람들은 시장에서 소외받은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날 줬던 거 이거 하지 마라. 어때요? 얼추 이 종목은 어떤 계산이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죠.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거든. 오늘 진짜 깊은 생각을 한번 하게끔 그죠? 여러분들한테 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오늘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볼 때쯤 되면 나는 야간 방송 이제 하겠다. 근데 둘째 아들내미는 영상을 올리라고 하면 금방 올리니까 준비하겠네요. 방송 준비를 하겠네요, 여러분. 그죠? 주저하지 말고 이토마토에 와서 그죠? 이토마토에 와서 야간 방송이라도 들어라.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해주는 거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여기 로그인을 할 때 그죠? 로그인을 할 때 취소를 눌러야 됩니다. 여러분 취소를 눌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취소를 누르고 이제 이 종목이 클릭해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은 종목 방송이 있으니까 그쵸? 열심히 참여하라. 그리고 야간 방송 적극적으로 가입하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주말에 썰로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만한 어떤 영상을 준 겁니다. 20년 대세 분석도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줬었죠. 주식시장 나는 주식시장의 어떤 그 위치와 그죠? 이거 분석하는 낙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종목은 원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요. 근데 이런 거 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해준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이슈를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과연 저 언택트 시대에 쟤들이 왜 이렇게 잘 갈까? 예전부터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만들어질 때 그 구간마다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주식은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은 언택트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저 언택트성 종목들이 한 7개에서 10개가 되거든요. 저게 과거에 자문사 70주 때의 종목들, 차화정 시대의 종목들과 너무나 흐름이 똑같다. 그 얘기를 해준 거고 저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상투가 나올 텐데 그 상투가 나오는 그 흔적은 고점에서 변동성이 크고 더 이상은 안 돼. 영업비밀이다. 그런 거 배우라고 영상 주는 거니까.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마치고 오늘 야간 방송, 내일 야간 방송이라도 적극 참여하시라 라는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